안녕하세요, 직장이십니다. 오늘은 카카오 카풀하고 택시하고의 싸움, 요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슈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웃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슈에 대한 쟁점들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카풀하고 택시는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카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카풀을 해서 공유 경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태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없애고 좀 더 운송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특히 이 공유경제 자체가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냐. 우리도 4차 산업에도 발을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우버나 그랩이나 이런 세계적인 다른 나라 기업의 서비스가 우리나라를 침해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 택시 탑승객이 줄어들게 되면은 현재 내고 있는 산학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매출까지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카카오는 돈도 많이 벌면서 꼭 이것까지 뺏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카카오와 택시. 사실은 이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공유경제와 4차 산업 자체는 사용자하고 꼭 면밀하게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단어들 자체는 단지 카카오의 사정입니다. 카카오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명분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 택시에 비해서는 좀 더 명분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카카오 입장에서 대명분을 좀 그렸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너무 택시 기사들과 택시 회사 입장으로만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용자들이, 우리들이, 시민들이 공감이 안 가는 겁니다. 시민들이 공감이 전혀 안 가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쟁점 자체가, 이 명분 자체가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명분을 둘 다 그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그런 부분이 어필이 너무 덜 됐죠. 충분히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어필을 많이 못하고 이상한 공유경제와 4차 산업 이런 기준으로만 좀 어필을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 밥그릇 위주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위주로 향후 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슈화 되는 게 아니고 요 카풀과 택시 둘만의 싸움 위주로만 이게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일단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정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한번 만나 봐보세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싸고 편리하고 친절하면 땡입니다. 끝이에요. 이것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사실 현재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싸고 편리하고 친절하면은 저희는 카풀이 생기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서상 이 대기업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 기사님들 편을 들었을 거예요.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는 택시 기사분들이 특별히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택시에 대한 불만사항이 뭐뭐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승차 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도중하차, 아직도 합승이 있네요. 이럴 정도로 사용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 기본적인 불만사항들. 이게 뭐 1, 2년 생겼던 지금 불만사항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야간에 택시 한번 잡으려고 하면 어렵죠. 승차 거부가 부직이 있습니다. 설사 택시가 잡혔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친절해지는 경우도 많고 우리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택시의 현실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 사항들을 개선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이익만 지금 국가에서 챙겨달라고 하니까 저희 사용자,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택시 기사님들과 택시 회사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사실 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카풀은 택시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전부 다 개선할 수 있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카카오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다 개선이 되냐? 전부 다 개선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택시 기사님들이 태우지 않는 그런 승객들을 어느 정도 태우면서 그런 불만 사항들을 해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운송업에서 갖고 있는 이런 불만 사항들이 승차 거부나 불친절이나 합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카풀이 이 싸움에 대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카풀 쪽으로 좀 더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카풀로 진행을 했을 때 우려사항은 없나? 또 그렇지 않아요. 카풀로 했을 때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려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택시와 카풀 크루와 카카오 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카풀 크루는 뭐냐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카풀을 하면서 일정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요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일단 시간별로 서비스 사용수를 예측을 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카풀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택시 사용수는 반대로 줄겠죠. 이걸 보시고 좀 극단적으로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베트남 여행 가서 그랩을 타봤어요. 근데 그랩을 타보고 느낀 건 뭐냐면 관광객들이 그랩밖에 안 탑니다. 택시 안 타요.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겁니다. 왜냐면 이 카풀 서비스가 비용 자체가 택시보다 싸요. 왜냐면 카풀 서비스는 우버든 그랩이든 카풀이든 요금제가 정찰제예요. 그래서 내가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 거리만 정해지면은 비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크루 자체가 그 비용을 바꿀 수 없어요. 서비스 자체가 앱 상태에서 이미 비용이 딱 정해져요. 그 비용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히게 되면 그 막히는 동안 비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봐도 거의 한 20% 정도 또는 30% 정도 택시가 더 비쌉니다. 똑같은 거리에서 제가 택시도 타봤고 그랩도 타봤어요. 그 정도 비용 차이가 납니다. 아마 카카오에서도 그 정도 목표치로 해서 비용 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의한 비용이 카풀이 월등히 더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수익률을 좀 봐볼게요. 일단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택시는 뭐 서비스 사용수 자체가 주니까 택시 기사님들 수익이 당연히 줄겠죠. 개개인의 택시 기사님들 수익이 당연히 줄 겁니다. 산학금은 분명히 유지가 될 거고, 그 출퇴근 시간대 택시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분명히 택시 기사님들 수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풀 크루의 수입은 초기에 잠깐 늘 거예요. 처음에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벙 떠 있다가 좀 더 능숙해지게 되면은 수입이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가 될 거예요. 특별히 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각각 그 카풀 개개인에 대해서 카카오에서 사용 제한 횟수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사용 시간 자체는 제한을 걸려고 하고 있죠. 근데 횟수도 현재도 걸려 있지만 향후에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카풀 크루 개개인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못 버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누가 버느냐?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카카오예요. 카풀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카카오가 당연히 그 수익을 카풀 크루에서 어느 정도 떼가기 때문에 카카오의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설정된 값이 그 전체 수익의 20%를 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 자체가 문제인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카카오는 사기업이고 사기업의 존재 이유는,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카풀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거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풀 서비스도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포화가 됐을 때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이윤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윤을 지속적으로 더 증가시키면서 창출을 해야 되는데 창출이 안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카카오 내부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크루의 수익을 낮추던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낮출 겁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라서 제가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건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게 매출이 포화 상태가 되면은 수익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서비스의 질을 낮추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낮춰서 제공하는 회사의 수익을 좀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건, 한국 회사건, 미국 회사건, 뭐 글로벌 회사건, 어떤 회사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크루가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 크루가 누구죠? 사용자죠. 국민이죠. 시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재 택시를 사용하는 불만사항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택시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이 불만들, 이게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택시 개개인인 이 기사님들이 좋지 않으신 분들, 뭐 성격이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그 택시 기사님들 개개인 성향이 있고 뭐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개인별로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택시 자체가 택시 기사님들의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좀 더 있다면 안정적인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안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낮아지던지 아니면 크루의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은 현재 택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불만사항들이 그때 가서 동일하게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카풀과 택시의 싸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조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카풀과 택시의 싸움은 카풀이 질 수가 없습니다. 택시가 무조건 져요. 명분이 없습니다. 택시가 이길 수 있는 명분이 너무 작아요. 택시 기사님들만을 위한 명분이에요. 저희 사용자, 국민, 시민들은 택시 기사가 아니죠. 택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월등히 더 많죠. 현실적으로 이 싸움은 사실은 싸움이 아닙니다. 명분적으로 봤을 때 카풀은 도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풀 회사가 향후에 독점하지 않게끔, 현재 운송업에 대한 불만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그런 입법 활동과 행정제도가 먼저 구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명이 되고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카풀과 택시에 대한 여론을 좀 잠깐 봐볼게요. 카풀 찬성이 56%, 반대가 28.7%, 모름이 15.3%입니다. 제 생각보다 적긴 한데 어쨌든 찬성이 과반 이상이죠. 56%, 반대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아요. 택시기사는 내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카풀은 세계적인 트렌드와 또 하나 사용자 이익, 이 사용자 이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풀과 택시와의 분쟁은 카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 게임의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되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승자는 어느 쪽이 할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이 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게임의 승자가 게임을 독식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다음을 봐야 할 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을 예측해서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